안녕하세요. 이윤우 교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2024년 마지막 하루 남겨놓은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켜보면 매년 그런 것처럼 정말 다사다난한 그러한 한 해였는데요. 특히 2024년 12월 들어서서 비상계엄 사태, 또 대통령 탄핵 사태, 또 연이어서 항공사고까지 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무고한 목숨을 잃게 되면서 정말 가슴이 정말 너무 아픈 그러한 연말이네요. 정말 이번 기회를 빌어서 사고 당하신 분들과 가족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내년에 과연 어떨 것인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어떨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좀 하시는데 저 나름대로 좀 다른 분들과 좀 생각이 좀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번의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환율과 금리와 관련된 요즘 제일 뜨거운 주제가 이 환율이잖아요. 그래서 환율 문제. 사실 이게 환율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율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과 연계된 것이 바로 또 금리이기도 한데 이 금리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년 전반적인 그 실물 경제 상황, 우리 실물 경제 상황을 GDP 성장률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그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수가 있고 외수, 수출이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자산시장에 관련된 제 의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달에 제가 트럼프노믹스가 촉발한 3고 3조 쓰나미가 우리나라에 몰려온다 뭐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중앙일보에 실론을 하나 게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3고 하면은 뭐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뭐 고환율 또 고금리 고물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또 3저는 뭐 제가 일부 또 만드는 건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수출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주가도 이게 올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더 나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3고 3조 쓰나미라고 했는데 이것을 세 번의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오늘은 환율 이야기하고 금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난 한 달 동안에 그 환율의 변화 추이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환율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로 과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서 최근 상황을 좀 일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 환율이 무려 미국 달러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한 5% 이상 하락했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굉장히 한 달 동안 이 정도면 정말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그런 뜻이고요. 이걸 지난 1년간으로 놓고 보면 1년 동안은 무려 14% 가까이 하락을 한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그런 뜻인데 사실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이게 10월 들어서부터 10월 이후부터 이게 빠르게 사실 이게 상승한 거예요. 사실 보면 이 10월 그때쯤 되면 연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지난 10월 이후 11, 12 한 3개월여 동안에 환율이 무려 한 12%, 13%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이건 정말 빠르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5% 넘게 했다 했는데 이게 다시 또 3개월 놓고 봐도 이게 한 12, 3%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건 뭐 전 세계가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강달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요국 통화 대비 US 달러만 놓고 보면 이거 그래도 7%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7% 정도 상승했으니까 뭐 우리나라 비슷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2배 상승했다. 이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보면 강달러 요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강달러 요인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은 이 국내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지난 5년 동안 놓고 봐도 이 5년 동안 이게 계속 이게 상승 추이다. 그러니까 계속 한 달로 봐도 그렇고 1년 놓고 봐도 그렇고 5년 놓고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최고 수치까지 갔어요. 이게 지금 오늘 녹화 바로 직전에 제가 종가 기준으로 보면 원 달러
환율이 1472원까지 올라갔네요. 오전에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외환 당국이 좀 약간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더 길게 보면 1980년대 놓고 보면 그때부터 놓고 와도 이렇게 계속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자산에 그냥 제가 몰빵을 하게 되면 달러로 표시하게 되면 가치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근데 중간중간 이제 스파이크가 있었어요. 환율이 폭등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1997년이고 이때가 2009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때 이후에 세 번째 수준이고 이게 여기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사실 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인데 구제금융 받았을 때에도 그때 수준이 한 1100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는 뜻이고 이 2009년 당시보다도 지금 더 사실은 높은 수준이다. 왜냐면 2009년 이건 그 뒤에 한참 상황이 나빠진 다음 얘기고 이미 그 2008년 초에 비하면 지금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지금 굉장히 나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미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뭐 국내외에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때 이제 환율이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많은 전망을 했는데 뭐 노무라 정권이 뭐 내년 5월에 뭐 1,500원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내다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어요. 이게 내년 5월에 1,500원이면 양호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당장 지금 올 연말까지도 1,500원이 지금 위협받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사실 너무 좀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미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이미 1,500원을 뚫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억지로 지금 누르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데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지금 기업이 전망하는 내년도의 원달러 환율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면 내년도에 주로 한 1,400원대에서 한 1,500원대 사이에 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이 뭐냐면 더 1,300원대부터 봐야 되겠네. 1,300원, 1,350원부터 1,500원까지 더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한 43.6% 정도는 1,400원부터 1,450원. 그러니까 현재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기업인들은 사실은 이런 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정도 생각을 그냥 현재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환율이 뭐냐 보면 되게 이거보다 좀 더 낮다는 거예요. 한 1,350원대 정도에서 1,400원대 이 정도 제일 많고요. 아니면 더 이제 더 모아서 보면 1,300원대부터 1,450원대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데 더 올라가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게 뭐냐면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은 수출대로 잘 되지만 요즘에는 원자재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뭐 원유 수입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중간 소재 부품을 수입을 많이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더 고부가치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뭐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여기 이제 하나의 그 조사 자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건데 좀 우리가 좀 긴 호흡을 한번 환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환율은 일단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보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상대적인 경제력이 어떻게 현재 변화할 거냐, 내년은 어떨 거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어떻게 변할 거냐는 거. 또 하나는 이 상대적인 금리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은 전 세계에 미국과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3국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뭐 영어로는 The Rest of the World 돼가지고 ROW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미국하고의 상대적 경제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올라가면 또 같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과 미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 또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하고의 관계를 경제력 측면에서도 보고 이 금리 측면에서도 좀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보면 이게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이 환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유로하고의 그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금리 차이를 앞으로 놓고 보면 또 이 미국 달러가 더 강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 금리 변화도 또 그럴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미국하고의 관계도 또 그럴 것 같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더 놓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정책 하면 요약을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를 세게 부과하겠다. 그래서 보편 관세에서 모든 나라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에서 20% 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거고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60%까지 관세를 높이겠다. 뭐 이런 거고 뭐 그거 뭐 우회하는 그러한 어떤 통로로 사용되는 뭐 멕시코라든가 아니면 캐나다에 대해서는 뭐 100% 관세까지 부과하겠다. 이건 뭐 약간 엄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법인세를 낮춰주겠다. 그래서 자국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깎아줌으로 해서 더 열심히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과정에서 또 관세는 관세 높이고 법인세는 또 국내에 낮춰주니까 외국 기업들이 국내 미국으로 많이 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는 그런 보조금 정책 대신에 관세 정책과 법인세 정책을 통해서 외국 기업도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다는 거고 또 불법 외국인은 또 추방하겠다 뭐 이런 정책인데 이것들이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세를 높이게 되니까 그 때문에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준금리를 빨리 낮출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일 거다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법인세를 낮춰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요? 세금이 적게 걷어지니까 당연히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되고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려야 되니까 수익률을 더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또 시장금리가 또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이 국채 수익률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계속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다 그게 바로 그런 요인이다 하는 거고 또 불법 외국인도 또 추방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노동력이 부족해서 또 임금은 또 임금대로 상승하고 또 이게 또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또 그러니까 연준은 또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미 지금 올해 들어서 5.5%에서 처음에 한번 0.5%포인트 낮추고 또 두 번 0.25%포인트씩 낮췄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4.5%까지 낮췄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전도표 상으로 보면 두 번 정도밖에 기준금리를 못 낮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섣부르게 좀 빨리 낮춘 그런 경향이 있다. 제가 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은 굉장히 좋은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트럼프 2기가 등장하면서 이 물가는 물가대로 높아질 것 같고 실제 시장금리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그냥 독불장군처럼 계속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없을 거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트럼프 2기장 이렇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법인세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신정부가 처음 이제 출범하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그 경제 여러 가지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도 완전 고용 경제 성장률 보통 2.4% 2.5%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최소한 되지 않을까. 올해 2.6%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올해도 작년에 전망할 때는 더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성적표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너무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것도 있고 너무 지금 이 그 재정 적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국가의 부채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이 잘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을 가지고 이게 또 큰 경기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강달러 요인이 된다. 하다못해 미국에서 경제 상황이 갑자기 어떤 최악의 상황이 되가 옛날처럼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하더라도 그것도 강달러 요인이에요. 그때도 달러는 가치가 더 높아지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사건, 사고가 나타나도 이게 미국 달러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 세계 경제가 다 경기를 일으키게 되니까 도리어 또 돈이 미국으로 몰리는 그러한 상황이 돼가지고 또 강달러 요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미국하고 유로 놓고 보면 미국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유로만 놓고 보면 유로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내년도 성장률이 지금 당초 1.3% 정도 ECB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예상한 건 1.3에 1.1로 낮춰준 상태고요. 거기에서 기준금리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당초 한 6월에 4.0%인데 이걸 3.75로 낮추기 시작해서 한 4번 낮췄거든요. 그래서 최근 3.0까지 낮췄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비슷하게 한 1.0%포인트 낮췄는데 미국은 앞으로 더 이상 빠르게 낮추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ECB는 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낮추지 않을까. 물론 ECB 지역에서 이쪽 그 유로 지역에서도 최근에 이 물가 상승이 다시 이렇게 튀어 올라갈 염려가 있다. 이런 걱정 어린 그런 여러 가지 또 지표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유로 지역은 미국보다 경제 상황이 나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또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많이 낮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보다는 달러화가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유로화가 이렇게 지금 빠르게 이게 올라간다는 유로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1년 동안 유로화 가치가 6%나 이렇게 하락했다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고 중국하고 놓고 보면 중국이 또 사실은 또 계속해서 경제 성장이 지금 하향 추세예요. 이거 뭐 지금 올해도 뭐 5% 성장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난해에도 뭐 5% 이상 성장했다 하는데 사실은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내수 경기가 굉장히 나쁘고 억지로 뭐 수출로 막 밀어내는 건데 과연 계속 밀어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막 관세를 막 높이고 뭐 이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막 전개하게 되면 중국이 내수는 내수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수출로 계속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는 지금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상태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당연히 미국의 그 달러가 위안화에 비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관세 폭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중국 입장에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환율을 또 의도적으로 또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유로화도 가치가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한국하고 놓고 보면 한국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향 추세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 한때 10%까지 막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이 높았는데 이게 계속 하향하고 있고 지금 2%까지 지금 떨어졌고 내년은 더 떨어질 거고 더군다나 지금 다음번 영상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한 2% 정도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2%는 2.1%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국은행이 이걸 1.9% 정도 한다고 하고 후년은 1.8%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잠재 성장률보다 더 낮을 거고 이거는 사실은 현재처럼 이렇게 뭐 탄핵, 재탄핵 뭐 이런 상태가 막 계속 되면서 전국이 혼란한 그러한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상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그보다 훨씬 나쁠 거다 뭐 이런 거고요. 거기다 이제 경기가 나쁘니까 당연히 금리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계속 할 텐데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환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더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 나쁠 거다. 더군다나 정치적 혼란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환율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한국은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금리를 더 낮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외환시장대로 계속 불안해서 지금 달러 그 환율이 지금 무려 1,500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억지로 지금 누르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그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금리를 낮추면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 그러면 또 외환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이게 환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수입 물가는 물가들 계속 높아져가지고 당장에 뭐 원유 가격 높아지고 그러니까 뭐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고 뭐 당장 그게 슬슬 요즘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물가가 이게 좀 약간 시차를 두고 이제 상승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달러에 비해서 우리는 원화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은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안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어떻게든 뭐 좀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겠다. 미리부터 예고까지 했어요. 지금 뭐 상황이 워낙 나쁘니까 뭐 이렇게 예고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상황이 나쁘면 이럴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든가 또 주력 업종의 뭐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통상 환경도 나쁘고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추려고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미국 국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국채 금리가 지금 빠르게 상승해서 무려 4.6%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한국의 국채 금리는 지금 한 2.85% 정도 되거든요. 거의 이게 뭐요? 한 1.8%포인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도 불안하고 앞으로 미래도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밝지 않은데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미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미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돈이 자꾸 빠져나갈 그러한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금 그 차이를 제가 직접 한번 그림을 두 개를 같이 놓고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차이가 여기 2024년 그 초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게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어떨 거냐? 내년도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줄어드는 것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또 다른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게 0이고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우리나라와 그 미국의 그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그래도 열심히 우리는 외환 보이고 가지고 막으면 되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한때는 이게 2021년 10월만 해도 이게 4,692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10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아마 지금 더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요즘에 환율 방어하느라고. 그럼 4,000억 달러 정도면 거의 지금 한 6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지금 감소해 있는데 이게 만약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이게 위험 신호다. 이게 막 환율이 한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걱정이고 이게 또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걱정인데 이게 그래도 9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GDP 대비로 보면 20% 남짓밖에 되지 않고 이거는 대만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스위스에 비해서 또 적을 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밖에도 적다. 뭐 독일은 왜 이렇게 적으냐? 독일은 이건 유로 지역이기 때문에 독일이 자체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린 거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증권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증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옛날처럼 뭐 GDP 대비라든가 아니면 수출액 대비로 아니 수입액 대비로 뭐 외환보유가 얼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외국인 증권 투자액 대비 얼마냐 이런 건데 또 대외 채무 대비 채권 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로 봤을 때 어떠냐 이런 거 보면 이게 한 6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우르르 빠져나가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절반 정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외환보유액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환율 전망을 하면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특히 2025년에는 더 상승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그냥 완만하게 상승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마치 1997년이라든가 아니면 2009년처럼 갑자기 스파이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확 뛰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예의 잘 준비해야 된다. 금리는 어떠냐? 금리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고금리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우리나라만 혼자 계속 금리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미국 금리가 일단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그걸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높을 수밖에 없고 또 2025년은 그럼 어떨 거냐? 25년은 한 뭐 적어도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낮추려고 한국은행이 하겠는데 그게 낮추면서 환율은 더 올라가는 또 그러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것을 잘 눈치채고 있는 이 시장 금리는 특히 그렇게 빠르게 더 낮아지지 않을 거다. 최근에 뭐 시장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낮춰지지 않고 있는 거 뭐 그런 여러 지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이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낮아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강달러 고금리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 3고 3저 시대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3고가 제가 고환율 고금리 그러니까 고환율이 바로 강달러고요. 고금리 시대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시장 발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의 있게 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환율 특히 환율이나 금리는 그 경제 상황이 어떻게 위기 상황으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와 비슷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유의 있게 보셔야 되고 저도 또 그러한 상황이 막 올 때 같으면 제가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